120페이지. 임시정부는 인민의 지시를 받는 애국자로 조직할 것. 임시정부는 토지개혁, 산업국유화, 남녀 평등권 제도 등을 실시할 것. 서울 이외에도 남한의 대부분 주요 도시와 지방에서 다수의 민중이 참여한 가운데 대회가 개최되었다. 개성에서는 27일 오후 3시에 약 2만 명이 모여 송도중학교 운동장에서 대회를 열었는데 참가 인원이 1000명을 초과했다 하여 경찰이 해산명령을 내렸으나 그대로 강행했다. 수원에서는 오전 11시 약 4만 명의 군중이 집결해 성황리에 대회를 진행했는데 경찰에서 농악기, 플래카드 등을 압수하고 노래와 구호를 금지하는 포갑적 조치를 취했다. 오히려 수원에서 사람들이 더 많이 모였네, 개성보다. 이와 함께 소수의 반탁 청년들이 대회를 파괴하기 위해 테러를 자행했고 대회장에서 금지된 선동행위를 했다 하여 3명이 연행되었다. 부평에서는 오전 10시에 부평시장에서 약 5,000명이 모여 집회를 열었다. 대회 도중에 오류동, 소사, 영등포 등에서 반탁 청년 수백 명이 트럭 11대에 분승해 파괴 공작을 시도했다. 중북 옥천에서도 오전 10시에 9,000여 명의 민중이 경찰의 대치 불허 방침에 항의하는 시위를 전개했다. 이에 경찰이 유혈 진압을 전개함으로써 시위를 벌이던 4명이 살상되고 4명이나 14명이 중상을 입는 참변이 발생했다. 광주에서는 광주극장 내에서 집회를 연다는 조건으로 집회 허가가 나왔는데 당일 아침 경찰의 농간으로 극장 측이 반탁학생연합에서 오늘 극장을 사용하기로 합의가 되어 있으니 장소를 빌려줄 수 없다 라고 발뺌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에 대회 주최 측이 경례란 항의를 제기하며 대회를 강행하려 하자 경찰은 강압적으로 이를 해산시켰다. 충남 서천에서는 집회 허가가 나지 않자 읍내 뒷산에서 9,000여 명이 집결해 인민대회를 강행하고자 했다. 그러나 경찰의 무자비한 해산작전으로 소기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말았다. 이 밖의 각 집회에 참석한 일원 중 일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충남 서천에서는 9,000여 명. 그러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이게 언제야? 자, 1947년인가? 1947년 7월 27일 같은데 경상북도 경북 금원에서 26,483, 청송에서 5,300, 선산에서 280, 28,290, 달성에서 16,200, 고령에서 82,220, 문경에서 16,240, 청도에서 17,870, 대구에서 7만 명. 금원이 어디지? 금원, 경북 금원. 경북 금원. 충남이네. 대전에서 7만, 부여에서 4,500, 대구에서 7만, 대전에서 7만, 부여에서 4,500, 예산에서 1,400이나 되네. 예산 1,400, 공주 1,800, 고령 4,700, 연기 1,500, 그럼 경기도에서 평택 32,000, 여주 3만, 안성 3만, 가평 7,000, 시흥 1만, 인천 10만. 인천이 제일 많다. 이외에도 경기도의 고양, 광주, 양주, 파주 지역 민중이 직접 서울대회에 참석했고 경남의 부산, 진주, 마산, 창원, 밀양, 사천, 울산, 창녕 등과 강원도의 춘천에서도 집회가 개최되고
되거나 개최를 위한 시도가 이루어지는 등 인민대회는 남한전역에서 민중을 끌어들이는 위력을 발휘했다. 그런데 이날 미군정이 인민대회 개최를 비록 형식적이나마 허락한 것은 당시 미소 공동위원회가 진행 중이었던 관계로 노골적인 탄압은 미국의 위신에 커다란 손상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미 밝힌 대로 미국의 이러한 자세는 결코 오래가지 못하고 곧 민중 탄압의 광풍이 불어닥치게 되었다. 한편 남한에서 임시정부 수립 촉진을 위한 인민대회가 거적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것과 발맞추어 북한의 민주주의 민족통일전선은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발표했다. 세계에서 유례를 볼 수 없는 야만적 테러와 폭압 속에서 반동 세력과 악전고토하는 전경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동지들이 철벽 같은 단결로서 민주조국 건설을 위하여 친일파, 민족 반역자들의 모든 음모를 분쇄하고 민주주의의 아성으로서 인민의 이익을 옹호하여 투쟁하고 있는 불사투지에 대하여 우리도 최대의 경의를 보낸다. 남북조선민전은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수립을 목적으로 같이 발을 맞춰 전진하기 바라면서 남조선민전의 건투를 빈다. 이렇듯 모스크바 협정의 원만한 실현을 통한 민주주의 임시정부의 조속한 수립에 대한 남북한 민중의 열망은 강렬하기 그지없었다. 그럼에도 강대국의 자기중심적 논리는 자신들이 행한 약속조차 이행하지 못하는 가운데 모스크바 협정을 끝내 파탄으로 몰고 가고야 말았다. 3. 미국 유엔이라는 간판을 내세우다. 123페이지. 1947년 9월 미국은 계획대로 한반도 문제를 유엔에 상정했다. 13. 1960년대 후반 다수의 비동맹 회원국들이 진출하기 전에 유엔은 미국의 절대적 영향력 아래 있었다. 초기 유엔 회원국 중 공산 진영을 제외한 대부분은 정도의 차이는 있었지만 압도적 우위를 자랑하는 미국의 정치, 군사, 경제적 능력에 다양하게 의존하고 있었다. 이 같은 조건에서 이들 나라는 미국의 정책을 거의 맹목적으로 추종할 수밖에 없었고 그 결과 유엔은 미국의 사교클럽 또는 거수기라고 불릴 정도였다. 그리하여 미국은 자국의 대외 정책에 합법성을 부여하거나 곤란한 문제에 관해 책임을 전가하기 위한 수단으로 종종 유엔이라는 간판을 활용하게 되었다. 참고로 말하면 유엔의 표결 방식은 거수에 의한 공개 투표다. 보자. 이는 한국 문제가 한국인 자신의 손에서 떠나버렸다는 점에서 민족 자결주의 원칙에 대한 명백한 침해였다. 또한 한국 민중 스스로도 자신들의 문제를 유엔이 처리하는 것에 대해 극히 불만족스러워한 것이 분명하다. 예컨대 당시 한국언론연합회의 여론조사 결과는 남한 민중의 83%가 유엔이 한국의 통일을 성취해 줄 것이라는 기대에 대해 극히 부정적인 입장을 지니고 있음을 나타내주고 있다. 그래도 83%네. 당연하지. 이 같은 시기에 수많은 애국적 정당, 사회단체가 한국 문제 유엔 상정을 비판하고 미소 양군의 동시철병을 조건으로 남북 정치 협상을 통해 통일정부를 수립하는 길을 개척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1947년 9월 5일 근로인민당, 민주한독당, 민중동맹, 사회민주당, 청우당 등은 공동성명을 발표해 조선문제 유엔 상정은 민족 분열을 영구적으로 만들 위험이 크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계급과 당파를 초월해 소수의 반민주 세력을 배제하고 민족적이며 민주적인 대동단결과 공동행동을 호소했다. 곧 이어 9월 30일
미소 양군이 동시 철병을 촉구했고 10월 18일에는 근로인민당, 사회민주당, 민주한독당, 민중동맹, 신진당이 공동성명을 통해 즉각적인 미소 양군의 철수, 통일정권을 다주적으로 수립하기 위한 전국적 총선거 준비기구의 구성, 민주주의 정당, 사회단체 대표의 남북 교류 등을 제창했다. 이와 함께 11월 2일 김구의 지도 아래 있는 한국독립당은 지금까지 미군정에 대해 비교적 온건한 입장을 취했던 정당이 상당수 포함된 근민, 민동, 사민, 신진, 신안, 국민, 민독, 천도교, 보국, 한민, 민주, 한독당 등의 대표를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함으로써 미소 양군의 철병 촉진, 민족 자주활동, 남북 정당 대표 회담, 남조선 군정 반대, 남북 총선거 준비기구 결성 등에 관해 공동으로 모색했다. 한편 한국 민중의 자주적 요구와는 무관하게 한국 문제를 유엔으로 끌고 들어간 미국은 유엔 내에서도 심각한 비판에 봉착했다. 비판에 주된 담당자는 말할 필요도 없이 소련이었다. 소련 대표는 처음에 유엔 운영위원회에서 미국이 미소 공동위원회에서 일어난 사태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비난했다. 미국이 모스크바 협정에 명시된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유였다. 요컨대 미국 정부가 공동위원회의 회담 결과에 만족하지 않았다면 절차상 반드시 이 문제와 관련된 다른 3대국 정부, 즉 소련, 영국, 중국 정부에 이 문제를 회부했어야 했다는 것이었다. 소련 대표의 주장은 유엔 헌장 제10조와 11조에 의해 총회는 국제평화와 안전보장 유지에 관한 모든 문제를 토의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한국 문제는 국제조약이 이미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제35조 제2항에 의해 총회에서 거론될 수 있는 문제가 명백히 아니라는 것이었다. 또한 소련 대표는 제107조도 인용했는데 이 조항은 유엔의 권한을 전쟁에서 직접적으로 결과된 문제에 한정하고 있었다. 사회주의 진영의 6개 회원국이 이 견해를 지지하고 나섰는데 이들은 유엔의 1차적 임무는 국제평화와 안전보장 유지에 있으며 당연하지 국제평화와 안전보장 유지. 이전에 적국에 점령되었던 영토의 처리 문제를 다룰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소련 진영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동맹국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유엔 운영위원회는 유엔 총회가 한국 문제를 의제로 삼을 것을 결정했다. 다수가 이긴다는 건가? 안 맞아도? 참. 총회는 9월 23일 찬성 41, 반대 6, 기권 7로 이 의제를 채택하기로 결정했고 한국 문제를 정치위원회에 회부해 심의 보고토록 했다. 9월 26일 소련 대표는 정치위원회 토론석상에서 다시금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모든 외국 점령군이 1948년 초에 동시에 철수함으로써 한국인이 그들 자신의 정부를 아무런 외부 개입 없이 수립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내용의 대안을 제시했다. 이러한 소련의 제안은 미국과 이승만 일파를 상당히 당황하게 만들었다. 왜냐하면 제안 내용이 모든 문제에 대한 효과적인 해결책으로 여겨졌을 뿐만 아니라 미국의 윌슨 대통령이 거창한 민족 자결주의 원칙과 한국 민중의 요구에 전적으로 부합하기 때문이었다. 또한 이승만 자신도 민족 통일을 위해 모스크바 협정을 폐기하고 외국군의 즉각적 철수를 오랫동안 주장해온 바 있었다. 아이고, 이건 어떻게 올바르게 판단하네. 즉 소련의 제안은 쉽게 거부할 수 없는 뚜렷한 호소력을 지니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미국의 우호적인 이승만 일파가 전체 한국인 속에서 차지하는 위치가
극도로 불안정하고 취약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미군을 철수시킨다는 것은 적어도 남한 내에 친미적 정권의 수립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했다. 따라서 미국의 입장에서는 남한 내에서 반대파를 제거하고 자신의 지지 세력을 충분한 수준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군대를 좀 더 오랫동안 소진시킬 필요가 있었다. 결국 미국 대표 들레스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통해 소련의 공세를 벗어나고자 시도했다. 소련은 한국으로부터 점령군을 즉시 철수시키고 이 철수 직후에 한국 국민들로 하여금 자기네 정부를 수립하도록 내버려 두고자 하는 것을 권고하는 결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여기 있습니다는 읍니다. 미국 대표의 견해로서는 이와 같은 소련 제안처럼 한다는 것은 한국인들에게는 거의 확실하게 혼란을, 나아가서는 내란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고 한국인들에게 자유와 이익을 효과적으로 부여하는 대신에 한국을 또다시 앞으로 단연간의 혼란 속에 몰아넣게 될 것입니다. 댈러스의 이 같은 발언은 분명 한국인의 자존심에 대한 모욕이었다. 미국 집권 세력의 공통된 견해를 대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 댈러스는 1945년 8월 해방 직후 보여주었던 한국 민족의 탁월한 건국 능력을 고스란히 무시하고 있었고 동시에 그동안 남한 땅에서 휘말아쳤던 극심한 혼란상이 전적으로 미군정의 친일 세력을 비호하고 사회개혁을 지연시킨 데 따른 결과라는 사실을 은폐하고 있었다. 참 이거 좋은 책이다. 여하튼 들레스의 발언은 이후 남한의 정치적 안정을 위해서는 미군이 계속 주둔하고 있어야 한다는 강요된 신화의 태동을 알리는 첫 신호가 되었다. 결국 소련의 제안은 정치위원회에서 반대 20, 찬성 요, 기권 7로 부결되었으며 11월 14일 총회 본회에서도 마찬가지로 부결되었다. 그러나 유엔에서는 미소 간의 공방전이 여전히 계속되었다. 거듭되는 패배에도 불구하고 소련 대표는 유엔에서 행해질 한국 문제 토의 과정에 당사자인 한국인 대표를 참석시켜야 한다는 새로운 제안을 내놓았다. 당연하지. 한국인 대표 문제를 둘러싸고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한 두 진영 간의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물론 한국인의 장대 문제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한국인을 참석시킨다는 생각은 누구도 쉽사리 반박할 수 없었다. 그리고 유엔에 이미 그 선례가 있었다. 즉 팔레스타인 문제에 있어서 총회는 대다수의 찬성으로 그 나라 비정부 대표의 견해를 듣기로 결정한 적이 있었다. 실제로 그 이후의 정치위원회 토의에서 예상대로 모든 발언자가 한국인이 유엔의 한국 문제에 대한 모든 심의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했다. 그러나 애초에 한국 민중의 요구를 무시하고 한반도 문제를 유엔에 끌어들인 미국으로서는 이 같은 소련의 제안에 쉽게 수긍할 수 없었다. 자칫 모든 비난을 혼자 뒤집어쓰게 될 위태로운 상황에 직면한 미국은 한국인 대표 선정에 따르는 어려움을 지적하면서 이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 유엔 한국 임시위원단을 설립하고자 제안했다. 소련 대표는 물론 그에 반대하면서 위원단 설치안을 포함한 모든 문제가 한국인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시간에 걸친 논쟁 끝에 10월 30일 정치위원회는 미국의 안을 통과시켰고 반면 소련의 제안은 부결되었다. 최종적으로 유엔 정치위원회는 유엔 임시위원단의 감시 아래 인구 비례에 따른 남북 총선거를 실시하고 여기서 선출된 대표로 통일정부를 구성한다는 미국의 제안을 채택해 총회에 회부했다. 11월 14일 총회는 정치위원회에서 건의된 미국의 제안을 찬성 43, 반대 9, 기권 6으로 통과시키고 말았다. 채택된 결의안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한국 문제는 근본적으로 한국 국민 자체의 문제이며 그 자유와 독립에 관련된 문제이므로 이 문제는 그 지역 주민의 대표의 참석 없이는 해결할 수 없으므로 A. 1. 선거에 의해 선출된 한국 국민의 대표들은 범문제 심의에 참여토록 초청하며 2. 공정한 선거를 감시할 목적으로 한국 전역을 통하여 여행, 감시, 협의할 권한이 부여되는 9개국, 호주, 캐나다, 중국, 엘살바도르, 프랑스, 인도, 필리핀, 시리아, 우크라이나로 구성된 UN 한국 임시위원단을 설치하고 B. 1. 1948년 3월 31일 이전에 한국에서 동위원단이 감시하에 인구 비례에 따라 보통선거 원칙과 비밀투표에 의한 총선거를 실시하고 2. 정부는 남북한의 군정당국으로부터 정부의 재기능을 이양받고 뭐야 이거는 의비라며 C면 C지 왜 I가 됐냐? 자체의 국방군을 조직하며 이건 또 뭐야? I가 2개네? 아 알았다. B 안에 있는 E 안에 있는 2개. 가급적 빨리 가능하면 90일 이내에 점령군이 철수토록 조치한다. 이렇게 해서 채택된 유엔 총회 결의안은 통일된 한국정부 수립을 위한 방안으로는 치명적인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었다. 우선 결의안은 한국인의 주권을 명백하게 침해하고 있었고 나아가 그것을 부정하고 있었다. 선거란 주권의 가장 성스러운 표현으로 다른 누구도 아닌 민족 자신이 추진하고 또 감시해야 마땅하다. 그러기에 한국 민중은 일찍부터 남북협상에 의한 전국적 총선거 준비기구를 구성하고자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왔던 것이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유엔 감시 아래 진행되는 남북 총선거는 이 나라 민중에 대한 모독이라 아니할 수 없다. 또한 총선거 감시를 위한 유엔 임시위원단은 최소한의 공정성마저 확보하고 있지 못했다. 남북이 분열된 채 적대적인 미소 양국의 강력한 영향력 아래에 있는 한 유엔단이 공정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미국과 소련에 대해 중립적 입장을 취하고 있는 나라의 대표들로 구성되어야 마땅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유엔 한국임시위원단은 우크라이나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미국의 동맹국들로 채워져 있었던 것이다. 장개석이니까 그때. 이 같은 유엔 총회 결의안을 북한과 소련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은 쉽게 예상할 수 있는 일이었다. 더욱이 유엔 총회의 기능과 권한은 조사, 토론, 건의에 한정되어 있었다. 유엔 헌장에 의하면 건의는 그에 반대하는 회원국에 도덕적 압력을 행사할 수는 있어도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었다. 자기가 무슨 도덕적 압력을 행사하냐? 참 웃기네. 결국 미국이 의도하는 바가 분명해진 셈이었다. 미국은 애초에 한국 문제에 관한 유엔 총회의 결의안을 북한과 소련이 받아들일 거라고 기대하지 않았던 것이다. 따라서 미국은 유엔이라는 간판을 내세움으로써 모스크바 협정이 파탄과 이후 한반도의 분열에 대한 책임을 소련에 뒤집어 씌운 채 남한만의 단독 정부 수립을 강행할 수 있는 명분을 획득하고자 했다고 볼 수 있다. 명분. 아이고, 만들어낸 명분. 이따로 놀면서 뭐 자기네 나라가 언가도 잘 되기 바라나? 보자. (130페이지) 4. 27구국 투쟁. 1948년 1월 6일 유엔 한국임시위원단이 미국의 밀명을 받고 한국 땅에 발을 들여다 놓았다. 이날 서울 등 주요 도시의 노동자들은 일제히 파업을 단행함으로써 임시위원단의 입국을 거부했다.
예상했던 대로 북한도 미국의 꼭두각시로 여겨졌던 이들 유언단이 38선을 넘는 것을 간단히 거부했다. 간단히 거부했다? 어떻게 해야 간단히 거부한 거지? 사태가 이렇게 발전되자 미국은 유엔 소총회를 개최해 남한만의 단독 선거를 실시한다는 결의안을 채택하도록 종용함으로써 본래의 의도를 솔직하게 드러내고야 말았다. 이러한 미국의 행위는 자국의 동맹국 사이에서조차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유엔 임시위원단의 대표를 파견하고 있던 캐나다와 호주를 포함한 많은 나라가 미국의 계획은 한국을 영구 분단으로 몰고 갈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세계 평화를 위협하게 될 극히 위험천만한 것임을 지적하며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스웨덴과 노르웨이 등 몇몇 나라는 총회 특별회의를 소집하거나 양점령군 간의 새로운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것을 주장하기도 했다. 이렇듯 미국은 그 어느 곳으로부터도 참된 지시를 받지 못하는 가운데 남한만의 단독 선거를 강행하고자 시도했다. 극도로 고립된 상태에 빠진 미국은 일부 동맹국과 예속국들을 강압적으로 끌어들임으로써 가까스로 자신의 제안을 통과시킬 수 있었다. 그러한 분위기에서도 캐나다와 호주가 미국의 제안에 반대표를 던졌고 콜롬비아, 덴마크, 이집트, 노르웨이, 스웨덴, 사우디아라비아 등 미국과 가까운 11개국이 기권했으며 소련과 그 동맹국들은 아예 회의 참석조차 거부하는 등 미국의 도덕적, 정치적 위신은 결정적으로 실추되었다. 미국의 행위는 유엔 본래의 운영 방침에도 명백히 위배되는 것이었다. 즉, 유엔 자신도 한 민족의 내부 문제에는 개입할 수 없으며 더욱이 유엔 소총회는 유엔 내부에서조차 아무런 결정권을 갖지 못한 채 단지 의견만을 개진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유엔 소총회는 부당하게 날조된 유엔 한국임시위원단에 대해 아무런 지시도 할 수 없는 위치에 있었던 것이다. 더욱이 총회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유엔 임시위원단 9개 회원국 중 과반수도 안 되는 4개국만이 남한의 단독 선거 방침에 찬성하고 있었을 뿐이다. 이처럼 미국이 유엔이라는 간판을 내걸고 남한만의 단독 선거를 결정하게 되는 과정은 유엔 본래의 목표와 질서에 크게 벗어나는 것이었다. 변칙으로 점철된 미국의 단독 선거 실시 계획은 기어코 한국 민중의 분노를 폭발시키고 말았다. 국토가 양단되고 민족이 찢겨나간 절체절명의 위기가 박도한 것이다. 이제 남한 땅을 영원히 손에 넣고자 하는 미국의 목표는 남김없이 들통나버렸다. 더는 기다릴 것도 주저할 것도 없었다. 국토 양단의 위기로부터 조국을 수호하고 진문계진 민족의 성스러운 주권을 되찾기 위한 한국 민중의 투철한 의지는 드디어 27 구국투쟁의 불길로 치솟아 올랐다. 1. 조선의 분할 침략 계획을 실시하는 유엔 조선유엔단을 반대한다. 1. 남조선 단독정부 수립을 반대한다. 1. 양군 동시 철퇴로 조선 통일민주주의 정부 수립을 우리 조선인에게 맡기라. 1. 국제제국주의 앞잡이 이승만, 김성수 등 친일 반동파를 타도하자. 1. 노동자, 사무원을 보호하는 노동법과 사회보험제를 즉각 실시하라. 1. 노동임금을 배로 올리라. 1. 정권을 인민위원회로 넘기라. 1. 지주의 토지를 몰수하여 농민들에게 나누어 주라. 1.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만세. 투쟁의 선두에 선 것은 단연 노동자 계급이었다. 조선 노동조합 전국평의회 산하 남한 노동자 30만 명이 일제히 전국적인 총파업에 돌입함으로써 거족적인 투쟁의 도화선이 되었다. 노동자 계급의 총파업 투쟁은 그 자체만으로 미군정의 통치체계를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았다. 특히 전신, 철도 부문 파업은 미군정의 손발을 마비시키는데 놀라운 위력을 발휘했다. 2월 7일 새벽을 기해 서울 영등포, 대전, 대구, 군산, 등지를 비롯한 남한 각지의 최신 관서에서는 기계 파괴, 전화, 전신, 절단 사건이 일제히 발생해 남한 전역의 통신망이 순식간에 마비되고 말았다. 이와 함께 부산, 대전, 대구, 안동 등 주요 철도기관에 소속된 노동자들의 파업 투쟁으로 기차의 운행이 사실상 전면 중지되었다. 마찬가지로 전기 부문의 노동자들은 파업을 단행함과 동시에 송전을 중단시키는 조치를 단행했다. 노동자들의 총파업 투쟁에 고무되어 전국의 각급 학교도 일제히 동맹 휴학을 선언하고 대대적인 가두 시위에 나섰다. 이에 발맞추어 일부 미군정 관리들까지 포함하는 각계 각층의 민중이 미국의 단독 선거 방침에 반대하며 속속 투쟁 대열에 합류했다. 투쟁의 불길은 도시에 머무르지 않고 인구의 대다수가 거주하고 있는 농촌 지역으로 급속히 번져갔다. 농촌에서 일어난 투쟁은 미국의 야수적인 탄압에 대항해 무장투쟁으로 전환되는 새로운 양상을 띄어가고 있었다. 농민들은 이른바 야산떼라고 불리는 무장소조를 조직해 산악지대를 거점으로 관내지서 등 미군정의 행정기관의 기습적인 공격을 가함과 동시에 악질적인 경찰과 관료들을 처단했다. 2.7 구국투쟁의 구체적인 양상을 몇몇 주요 지역을 통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서울 있고 경북 있고 경남 있네. 보자. 서울, 용산, 수색기관군은 전원 참가하는 가운데 철도 노동자들의 전면 파업이 단행되었고 마찬가지로 경성 방적 1200명, 종방 400여 명, 대한방직 600명, 조선 피역 1100명, 용산 공작 600명 등 시내 주요 공장의 노동자들도 파업에 돌입하였다. 그리고 남대문과 영등포 등 도심 지역에서는 수십 차례에 걸친 가두 시위가 펼쳐졌다. 경상북도 한번 봅시다. 10월 인민항쟁의 진원지인 경북 일원도 구국투쟁의 불길 속에 완전히 휩싸이게 되었다. 이 지역의 전 철도 노동자가 파업에 돌입하였고 변전소의 전원, 군시제사 메리아스, 동방견직, 남선제철, 금속공장 등 각 공장이 파업을 단행하였으며 민성일보를 제외한 모든 신문이 파업으로 휴관되었다. 전문중학 등 각급 학교는 일제히 동맹 휴학을 선언한 뒤 가두 시위에 나섰고 30개소 부두노동자 6,500명은 쌀 배급 증가를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다. 이 밖에도 달성 광산의 광부 7,800명이 가족 2,000명과 함께 시위를 감행하였고 경산에서는 8계면 15,000명, 문경의 2개소에서 2,000명이 시위에 참가하는 등 경북 일원의 대부분 농촌 지역이 투쟁의 대열에 합류하였다. 경남 1. 부산 2. 밀양 3. 합천부터 봅시다. 2월 7일 오전 10시경 약 200여 명의 농민들이 봉진지서를 공격하였고
같은 날 오후 2시경 약 4천여 명의 농민들이 청덕, 봉산 두 지서를 공격하였으며 이 중 130여 명이 검거 투옥되었다. 이 밀양 2월 7일 오전 7시 내지 8시 30분경 약 3천여 명의 농민들이 오산과 초동의 두 지서를 기습 공격하였다. 이에 경찰은 무자비한 발포를 일삼음으로써 14명이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참변이 발생하였고 도합 109명이 검거 투옥되었다. 1. 부산 부두 노동자들과 선원들이 일제히 파업을 단행함으로써 부산 1호는 해상교통이 완전 마비되었다. 이와 함께 전차의 운행이 중지되고 가두에서는 4,500여 명에 달하는 학생들이 대대적인 가두 시위를 벌였다. 이 같은 투쟁은 남한의 대부분 지역에서 일제히 전개되었으며 그 참여 인원은 무려 200만 명에 달했다. 이 27구국 투쟁은 사전에 충분히 준비되고 계획되었으며 투쟁의 목표가 출발 순간부터 분명하게 통일되어 있었고 남한 전역이 일시에 투쟁에 돌입했다는 점에서 이전과는 사뭇 다른 양상을 보여주었다. 결국 27구국 투쟁은 남한 민중의 단결의식과 투쟁의지가 그동안의 온갖 난관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성장해왔음을 보여주는 일대 쾌거라 아니할 수 없었다. 분명 27구국 투쟁은 국토를 양단하고 남한을 자기들의 영원한 식민지로 전락시키려는 미국에 대해 심대한 도덕적, 정치적 타격을 안겨주었다. 이렇듯 한국 민중의 강력한 저항으로 난관에 봉착한 미국은 오로지 강압적인 탄압에 의존함으로써 자신의 목적을 실현하고자 사력을 다했다. 27구국 투쟁에 참여했던 한국 민중은 미군정의 광폭한 탄압으로 적어도 100여 명이 부참히 학살되고 8,500여 명이 검거 투옥되는 커다란 희생을 강요받았다. 그러나 이러한 희생에도 불구하고 한국 민중은 조금도 굴하지 않고 외래 침략자로부터 조국을 수호하고 자신의 권리를 되찾기 위한 투쟁을 한층 높은 단계로 끌어올리기 위한 전력 투구했다. 그리하여 한국 민중의 민족해방투쟁은 27구국 투쟁을 거치면서 농촌에서의 무장투쟁을 중심으로 한 지구 전적 장기 항전의 태세로 돌입하게 되었고 급기야는 4.3 제주항쟁을 필두로 한 전면적 무장봉기를 감행하기에 이르렀다. 와, 제4장이다. 136페이지 제4장 하나의 나라와 두 개의 정부 1. 남북연석회의 민족통일전선의 형성. 자, 4장 2. 망국적 단독선거의 강행 3. 이승만 정권의 정체 4.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수립. 보자 이게 136페이지 제4장 하나의 나라와 두 개의 정부 1. 남북연석회의 민족통일전선의 형성. 한국 민중이 성스러운 3.1운동을 기념하고 있던 1948년 3월 1일에 유엔 임시유엔단은 5월 12일 전에 남한 단독선거를 치르겠다는 모욕적인 발표를 단행했다. 개같은 새끼들. 그리고 같은 날 서울에서만도 기념식에 참석했던 민중 수십 명이 아무 죄 없이 경찰에 검거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남의 나라에서 이게 뭘 하는 짓이야? 이제 미국은 이승만을 위시한 극소수의 매국노들과 결탁해 단독 정부 수립을 위한 길에 노골적으로 들어서고 있었다. 이렇듯 미국의 강요에 의한 민족 분열의 징후가 명확해져감에 따라
조국을 수호하기 위한 한국 민중의 투쟁은 더욱 끈질기고 광범위하게 전개되어 나갔다. 국토 양단이라는 절박한 위기 상황에서 투쟁이 없는 날이 없었고 투쟁이 벌어지지 않는 곳이 없었으며 또한 투쟁에 참가하지 않는 계층도 없었다. 그리하여 투쟁은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생활의 일부